유유백서는 토에라 일가시로 유명한 만화가 토가시 요시히로를 일약 인기 만화가로 끌어올린 작품으로 14살의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죽은 뒤에 영계탐정으로 활약하는 주인공 우라메시 유스케와 그 동료들의 활약을 그린 모험활극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유백서의 탄생 배경과 유유백서의 연재 종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주인공 4인방에 관한 여러가지 TMI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작의 제목도 유유백서로 주간소년점프에서 1990년 50일호부터 연재를 개시하여 1994년 32호에서 완결, 단행본은 총 19권까지 발간되고 한참 연재 중이던 1993년에 제39회 쇼가쿠칸 만화상 소년 부문에서 수상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누계 발행 부수 7,800만 부를 돌파한 인기작이다. 여담으로 제목 중간에 별이 들어가 있지만 그 누구도 유별유별 백서나 유스타유스타 백서 등으로 부르는 미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약칭은 작가인 토가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유백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몇몇 사람들은 앞에 두 글자만 따서 유유라고 부르는 사람도 드물게 있다고 한다. 작가인 토가시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유유백서를 언제부터 그렸는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1990년 11월경부터 유유백서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유백서를 연재하기 전 토가시는 소년점프에서 아주 성질 나쁜 큐피드를 연재하였는데 이 만화를 연재하는 동안 주변의 다른 동료 만화가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본 토가시는 자기도 인기 작가가 되려면 배틀물을 그려야겠다고 깨닫게 된다. 평소 오컬트와 공포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러한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만화를 그리기를 원하였고, 더욱이 과거에 오컬트 탐정단이란 단편도 그려본 바 있어 새로운 작품으로 오컬트 요소를 지닌 코미디 만화를 그리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앞서 말했듯 배틀 만화를 그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던 토가시는 유유백서를 오컬트적인 요소를 지닌 개그 만화에서 배틀 만화로 장르를 변경한 것은 처음부터 의도한 바였다고 한다. 액션물로 전환하기 전 먼저 코미디 만화로 시작한 것은 근육맨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토가시는 자신이 만든 주인공을 먼저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만든 다음 곧장 긴장감 넘치는 액션 배틀물로 전환할 구상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토가시의 계획에 불안해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토가시의 편집자였던 타카하시 토시마사였다. 토시마사는 토가시에게 급작스럽게 장르를 전환하는 것보다 적어도 30화쯤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장르를 배틀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연재 개시 전 회의에서 아직 제목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토가시는 가제로 유령인문이라는 제목으로 설정, 후일 정식으로 연재가 결정되었을 때 요괴와의 전투가 주를 이루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고전소설 서유기에서 영감을 얻어 유유기라는 제목으로 지으려 했다. 하지만 소년점프에는 이미 49호에서부터 유유백서보다 먼저 연재를 시작한 진유기, 타로와 유쾌한 친구들이라는 작품이 먼저 연재되고 있었기에 유유기라는 제목은 진유기와 비슷한 제목이라는 이유로 기각, 이후 토가시의 머릿속에서 유유라는 단어 외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백서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유백서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개시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유전이나 유유 이야기 등도 제목 후보에 있었지만 어쨌든 백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제목이 유유백서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연재를 시작하게 된 유유백서는 높은 인기를 얻게 되고 드래곤볼, 슬램덩크와 함께 90년대에 주간소년 점프의 황금기를 이끈 황금기 3대작의 한자리를 꿰차게 된다. 하지만 유유백서의 연재는 그리 길지 않았다. 1994년 175화를 끝으로 유유백서의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막을 내리게 된다. 연재 종료에 대해 작가인 토가시는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출판사의 권유에 따라 억지로 연재를 하게 된다면 독자들이 지겨워할 만한 내용을 반복해서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그만두었다 라고 말하였다. 토가시는 원래 유유백서를 1993년 12월 마계의 문편에 절정해서 완결을 지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편집부에 의해 당장에는 끝내지 못하고 조금 더 연장하게 되었으나 이미 143화를 게재한 시점에서 연재 종료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1화분의 원고가 완성되면 달력에 X자를 그릴 정도로 연재 종료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었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6개월 동안은 스트레스가 엄청났었다고. 토가시의 말에 따르면 암흑 무술대회 편을 그렸을 때부터 과로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인해 건강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말하였으며, 허리가 특히 안 좋았지만 마감을 지키기 위해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편집부에서는 3대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유백서가 이렇게 빨리 완결 짓는 것을 볼 수 없었던 터라 토가시에게 유유백서 연재 종료에 대한 것을 제고하게 만들려 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만화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인기 만화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유유백서의 연재 종료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7월 유유백서가 완결을 짓게 되자 토가시는 당시의 심정을 밝히길 드디어 끝나서 안도하는 한편 굉장히 홀가분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센스 2편의 이츠키의 마지막 대사인 "우린 이제 질려버렸어" 라는 대사는 자신의 마음속 외침이었다고 하니
그가 후반부에 얼마나 유유백서를 연재하기 싫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유백서가 완결을 짓게 되면서 황금기 3대작의 한 축도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드래곤볼과 슬램덩크가 남아있었기에 일각이 무너졌을 뿐 황금기가 져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유유백서 완결 이후 1년 뒤 1995년에는 드래곤볼이 완결, 그리고 다시 또 1년 뒤에는 슬램덩크마저 완결을 지으면서 점프의 황금기는 끝나게 되고 암흑기가 도래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총 112화로 방영. 원작 만화의 연재 종료가 끝난 후에 애니메이션 방영도 끝을 맺었으며, 방영 당시 평균 시청률은 17.6%, 최고 시청률 24.7%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프로듀서 하기노켄의 말에 따르면 유유백서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을 주 시청자층으로 맞춰 제작했다고 한다. 때문에 어린 시청자층을 위해서 주인공인 유스케가 중학생이란 나이에 맞지 않게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은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 다만 키바노와의 싸움에서는 담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해당 장면을 겐카이가 버린 담배를 이용하여 승리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변경. 유스케와 쿠와바라의 교복 색깔은 애니메이션에서 색을 더욱 뚜렷하게 표현하였다. 두 사람의 교복 색깔이 다른 캐릭터와 더 구별되는 이유는 캐릭터의 이미지 컬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덕분에 평범한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입고 있는 교복 색깔이 다르다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연스레 만들어놨다. 그런데 이러한 교복 색깔의 다름은 어디까지나 시청자들에게만 뚜렷하게 구별될 뿐, 실제로 애니메이션 내에서는 유스케와 쿠와바라의 교복색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연한 남색으로 동일하다는 설정이라고 한다. 오리지널 캐릭터로는 코엔마의 비서인 조르주 사오토메가 등장. 사오토메는 처음에 이름이 없는 캐릭터였는데 스탭놀에서는 단순히 비서도깨비라고 표시해 놓았었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이름이 없었던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니시무라 토모미치는 코엔마 역의 타나카 마유미에게 도깨비의 이름을 지어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타나카 마유미는 극중 애드립으로 조르주 사오토메라고 불렀던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이 이름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공식 이름이 되었다고. 덧붙여 조르주 사오토메의 등장으로 그의 상사인 코엔마의 출연도 원작 만화보다 더 자주 등장하게 된다. 만화책에서는 연계탐정이 되기 전에 분량을 2권까지 다루고 있었으나 애니메이션에서는 빠르게 배틀물로 진입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대폭 삭제. 유스케가 쿠라마와 히에이를 처음 만나는 것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다. 같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드래곤볼과 슬램덩크가 애니메이션에서는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편성해 시간을 질질 끌었던 반면, 유유백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오리지널 에피소드가 거의 없었다. 어디까지나 애니메이션만의 오리지널 전개가 일부분으로 존재할 뿐, 다만 극후반부의 마계통일 토너먼트 편에서는 오리지널 이야기가 여러 추가되었다. 원작 만화가 완결이 난 후에 애니메이션도 완결을 지었지만 애니메이션의 엔딩은 원작과 살짝 다르게 그려졌다. 하지만 원작보다 더 깔끔한 엔딩이란 호평도 있었고, 마계통일 토너먼트 편은 원작에서 생략된 장면들도 넣어 이러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애니메이션의 감독이었던 아베 노리우키의 말에 의하면 마계통일 토너먼트 편의 오리지널 스토리는 당시 완결되었던 원작의 마계통일 토너먼트 편에서 캐릭터들의 대사를 통해 추측을 덧붙여 추가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애니메이션의 결말도 관계자들끼리 논의하여 애니메이션화 작품의 의의를 존중한 것이라고 후일 말하고 있다. 원작가인 토가시는 유유백서가 한창 연재 중이던 때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기에 자신은 연재가 바빠 애니메이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쿠라마 성우의 캐스팅 논란에 대해서도 성우 기용에 관한 논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나는 결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원작 만화 내에서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딱히 설정을 해두지 않았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사정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별개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애니메이션에 관한 코멘트를 짧게 전한 바 있다. 한편 유유백서 애니메이션은 여성 팬들에게도 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애니메이션 이벤트가 개최되었을 때 현장 관객의 80%가 여성 팬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쿠와바라의 성우였던 치바 시게루는 보통 애니메이션 이벤트에서는 남자 팬들이 대다수였으나 유유백서의 이벤트에서는 여성 팬이 압도적으로 많아 화장품 냄새가 난 것이 신기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90년대 당시 국내에서는 만화책이 먼저 수입되어 주인공 4인방의 이름이 진진, 마철반, 초홍, 기영이란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애니메이션은 대형 팬더에서 1993년 12월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결국에는 발매되지 못해 90년대 당시 유유백서 애니메이션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작품이었다. 당시 게임챔프의 광고로 실렸던 비디오판 캐릭터들의 이름은 유스케는 강호, 쿠와바라는 소룡, 쿠라마는 소마, 히에이는 만화책과 똑같은 비형으로 주연 4명 중 3명의 이름이 만화책과 달랐다. 이렇게 유유백서 애니메이션은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작품이 되는가 싶었는데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2004년에 애니원에서 정식 수입하여 방영, 2005년까지 112화가 모두 방영되었으며 특이하게도 더빙판이 아닌 일본판의 자막을 그대로 사용해서 방영해줬다. 주인공 유스케의 이름 유래는 작가인 토가시의 말에 의하면
거의 말장난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하며 성씨인 우라메시는 원망스럽다는 뜻의 우라메시아를 살짝 변형한 것이며 이름은 성씨와 연결하여 여러 가지를 떠올려 적당히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으로 어머니인 우라메시아 츠코의 나이는 29세, 즉 그녀는 유스케를 15살에 낳았다. 아버지는 일찍이 어머니와 이혼하였기에 만화책 내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최종화 무렵인 173화에서 처음으로 등장. 이때 아츠코에게 다시 결합할 것을 권해보지만 단칼에 거절당했고 당신 때릴 때마다라는 대사로 보아 부부관계가 그리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평소에는 올백머리에 강렬한 인상이지만 머리를 내리면 이미지가 180도 달라져 훨씬 순해 보이는 인상을 준다. 애니메이션에서 유스케는 마지막 부분에 항상 똑같은 대사를 말한다. 이 말의 뜻은 허투루 저 세상을 보고 온 게 아니라고 라는 대사인데 해당 대사는 원작 만화책에서나 애니메이션 본편에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코에마로부터 머리가 작가 수준이란 말도 들은 적이 있다. 3번에 걸친 인기투표에서는 각각 2위, 3위, 3위를 기록하여 주인공이지만 단 한 번도 1위를 해보지 못한 굴욕을 가지고 있지만 이외 인기투표에서 본인은 쿠와바라보다 순위가 높으면 몇 등이든 상관없다고 발언했다. 쿠와바라의 이름 유래는 성씨는 벼락을 피하는 주문인 쿠와바라 쿠바라에서 이름은 한자를 적당히 맞추다 보니 피에라건 출신의 프로야구 선수 히요하라 카즈히로와 쿠와타 마스미에서 한 글자씩 따와 붙여졌다고 한다. 유스케의 라이벌로 매번 그에게 도전하였지만 통산 전적은 0승 156패로 전패를 기록 중. 유스케처럼 불량하라는 설정인데 작중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았다. 히에이의 여동생인 유키나를 보고 한눈에 반하였는데 만화가 끝날 때까지 유키나가 히에이의 여동생이란 사실을 몰랐다. 특공복을 입었을 때 등 뒤에 있는 문구는 건강제일, 굉장히 쿠와바라스러운 문구라고 할 수 있겠다. 작가인 토가시는 애니메이션에서 쿠와바라의 성우를 맡은 치바 시게루를 평하길 나보다 더 쿠와바라를 잘 이해하고 있다 라고 그의 연기를 극찬한 바 있다. 인기투표에서는 3회 모두 4위를 기록. 주인공 4인방 중 인기는 가장 낮지만 다른 캐릭터들에 비하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인기를 자랑한다. 쿠라마의 이름 유래에 관해서 작가인 토가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었다고 하였으나 일부 팬들은 쿠라마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자 토가시는 그냥 떠오른 쿠라마란 단어에 한자를 붙인 것뿐이라며 완고히 부정하였다. 덧붙여 인간계에서의 이름은 미나미노 슈이치로 이 이름의 유래는 일본의 여가수인 미나미노 요코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유스케의 동료들 중 냉정과 침착함은 물론 지략을 겸비한 두뇌파며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카이토가 메이오고교 창립 이래 최고의 천재라 불렸지만 시험에서는 쿠라마를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고 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붉은색 머리로 강렬한 헤어 컬러를 선보였으나 실제로 원작에서는 유스케, 히에이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검은 머리이다. 외모로 보면 어딜 봐도 남자로 보이지 않고 여자 같지만 미소년이란 설정으로 확실한 남자이다. 작중에서도 이런 예쁜 외모 때문인지 쿠와바라의 친구들로부터 쿠와바라의 여자친구로 오해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쿠와바라가 참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자로 오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듯 싶다. 90년대 당시 국내 만화책에서도 초홍이란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내 팬들도 여자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남자인 것을 알고 놀란 이들도 덜어 있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필리핀 더빙판에서는 처음에 데니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필리핀 제작진들이 쿠라마를 여자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중에 쿠라마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작진은 황급히 이름을 데니스로 바꿨으며 실은 쿠라마가 데니스라는 여자로 위장하고 있었다는 추가적인 설정을 덧붙여 오류를 무마하였다. 쿠라마의 성우를 맡은 인물은 당시 신인이었던 오가타 메구미로 그녀의 데뷔 캐릭터였기에 애착이 가는 캐릭터라고 본인이 직접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캐스팅 당시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쿠라마 역을 왜 여자 성우가 맡는 거냐며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 팬들의 부정적인 투서가 주간소년점프의 편집부로 많이 왔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소년점프의 담당자는 이 캐스팅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며 애니메이션 스텝을 격려해줬다고 한다. 한편 그녀를 캐스팅해준 애니메이션 스텝이 고등학생 남자 역을 여자 성우가 연기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냐는 말을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런 비판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연기로 이런 비판을 종식시켰고 실제로 유유백서 방송 시작 후 출연진들의 첫 행사 때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주위에서는 커다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후일 그녀는 다시 한번 중학생 남자 캐릭터를 맡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바로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신지였다. 예쁘장한 외모와 다르게 전투에서는 피를 흘리는 장면이 많아 팬들로부터 유스케 팀에서 유혈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연재 당시에는 여성 팬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며 쿠라마가 첫사랑이었다는 여성 팬들도 다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히에이와는 쿠라마파와 히에이파로 나뉘어 팬들 간의 경쟁도 있었다. 또한 히에이와 쿠와바라와는 다르게 쿠라마는 유스케와 맞붙은 적이 없고 다른 동료들과 다르게 상해 탈의도 아예 없었다. 그나마 옷이 좀 찢겨나간 정도가 있었지만 상해 노출은 이 정도가 전부일 뿐
나루토의 작가 키시모토 마사시의 말에 의하면 작중 등장하는 쿠라마의 이름 유래는 유유백서에 나오는 쿠라마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혔으며 게임 사무라이 스피리츠 시리즈에 등장하는 히사메 시즈마루도 SNK 스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쿠라마를 모티브로 제작된 캐릭터라고 한다. 인기 순위는 1회에서 3위, 2회와 3회에서는 2위를 기록. 여성 팬뿐만 아니라 남성 팬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히에이의 아성을 넘어서진 못했다. 히에이의 이름 유래는 쿠라마와 똑같이 작가인 토가시가 갑자기 생각난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혔지만 팬들은 히에이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도 그럴 것이 쿠라마산과 히에이산은 실제로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 한자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두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저 산들이기 때문. 다만 토가시는 쿠라마의 유래를 밝힌 것처럼 히에이의 유래 역시도 팬들의 추측을 전면 부인하였다. 그리고 디자인 모델은 파타리로에 나오는 스칸키, 유유백서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한 명이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어째서인지 중2병 캐릭터의 원조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히에이의 상징 기술인 사왕염살 흑룡파의 영향이 다른 애니메이션에 출연한 어떤 주인공에 의해서 중2병 캐릭의 조상님이 돼버린 것 같다. 적이었던 캐릭터가 아군이 되면 약해진다는 공식이 있지만 히에이는 그런 공식을 깨부순 캐릭터로 오히려 아군이 되고 나서 파워도 훨씬 증가하였으며 암흑무술 대회에서는 전승을 거둘 정도로 막강함을 선보였다. 나루토의 작가 키시모토 마사시의 말에 의하면 우치하 사스케의 디자인은 히에이가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쿠라마와 다르게 이쪽은 남녀불문하고 인기가 매우 높아 그에 걸맞게 3번에 걸친 인기 투표에서도 전부 1위를 차지. 단 한 번도 인기가 내려간 적 없이 주인공도 아닌데 1위 자리를 매번 지켰다. 그뿐만 아니라 15회 애니메이션 그랑프리에서는 남자 캐릭터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지만 16회와 17회에서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 재밌게도 같은 만화 내에서는 매번 승리하였지만 애니메이션 그랑프리의 16회와 17회의 1위 캐릭터가 바로 쿠라마로 만화 밖에서는 쿠라마에게 패했다. 토가시의 말에 따르면 초기에 쿠라마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계획은 있었으나 히에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에는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 두 캐릭터가 주인공을 제치고 워낙 인기가 높아 주간 소년점프 편집부가 공인한 프로그램에서 이를 소개한 바 있으며 작가인 토가시도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지금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웃으며 농담을 던진 적도 있었다. 또한 작가의 다음 작품인 헌터헌터에서 유유백서의 주인공 일행 중 유스케, 쿠라마, 히에이는 피규어로 잠깐 등장했으나 쿠와바라는 아쉽게도 등장하지 못한 굴욕을 선보였다. 자, 유유백서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